6강에서는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우리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우리 설치하는 거죠.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죠. 기본서에는 자세하게 나왔지만은 우리 단기 완성에서는 이제 일부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군 관리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건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그것을 우리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을 우리는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만약에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면 그것은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니고 그냥 기반시설에 머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구 설치에 관한 우리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 그래서 다음 지역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일단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동주택지구, 도청, 이천, 신도시 이런 지역이 200만 제곱을 초과하면은 이 공동구는 그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우리 공동구 관리 운영인데요.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서 5년마다 우리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동구 관리자가 5년마다 이렇게 공동구에 대한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공동구 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공동구가 설치됐을 때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반드시 이제 공동구에 수용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장기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죠. 요것도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장기라는 것은 10년을 얘기하죠. 그래서 매수 청구 요건을 보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또 10년이다 이거죠. 10년 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 여기 가로 내용 보면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건 제외라는 것은, 실시계획이 인가됐다는 것은 보상이 들어간 거니까 그런 건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10년이 경과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이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다 이거죠. 대 중에서 이런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다. 그 대인 토지 안에 있는 건축물, 청착물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한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보상을 안 했다 이거죠. 매수를 안 했으면 그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이거 만약에 여기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놨다. 근데 10년 동안 수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 만약에 집행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원 안에 만약에 여기에 대지가 있다 이거죠. 이러한 대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포함해서 이런 것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여기에 공원에도 예를 들면은 전밭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목이 대인데 그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우리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의무자는 누구냐 이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가 매수 의무자다 이거죠. 이들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한테 해라. 만약에 시험에 매수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에 한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그 시행자한테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 그럼 그 의무자한테 청구를 하라.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여부 결정 그리고 매수 기한인데 매수자는 매수 청구하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거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그러니까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여기 나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하는 날부터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얘기했지 매수를 거부했으면 이제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통지한 날부터 따져가지고 2년 내에는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6개월 이내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2년은 매수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6개월과 2년이 혼동하지 않게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배우는 장기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는 매년 거의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매수 대금 지급 방법이죠.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는 매수 의무자가 만약에 시행자가 있을 때 시행자한테 하라는데 예를 들어 한전이면 한전에 대해 되는데 그들은 안 되고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경우만 지자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 이거죠. 나 채권으로 달라. 예를 들면 양도세라든지 무슨 세금과 관련돼서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볼 때 나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현무형 토지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럴 때 그 초과금에 대해서 채권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비현무형 토지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매수대금에 관계없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3천만 원 초과했을 때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취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인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발행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해야 되고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이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구체적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그렇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고 다음 이제 매수 가격이라든가 매수 절차의 준용이죠.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이라든가 매수 절차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특별 규정이 없다. 이럴 때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냥 지방재정법과 토지보상법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나오면 요거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구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토지보상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하여튼 토지보상법을 혼동하지 않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거부나 취연시 조치죠. 매수 의무자가 매수를 거부했다.
그러니까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라 그랬는데 매수 안 하기로 했다 이거죠. 거부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통지하면 또 2년이 될 때까지 지연됐다. 그러니까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연시켰다 이거죠. 이럴 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토지에다가 다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3층 이하다 이거죠. 이 단독주택. 근데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가구 공간은 제외다. 이런 것은 설치할 수가 없다. 3층 이하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3층 이하가 되더라도 설치할 수가 없다. 이 다중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상이 되면은 이것은 숙박시설이 되고 이건 나중에 우리 건축법에 가서 이제 용도 종류에 가서 살펴볼 것인데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과거에 이제 고시원인데 이름을 다중생활시설로 이제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면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하고 제2종 근린생활이 설치 가능한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4개의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매입청구 매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죠.